노들 클리닉. 마마님. 왜 그러느냐? 마마님, 오늘이 입춘이옵니다. 알고 있다. 아, 오늘 너무 힘드네, 이거. 봄에는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많이 먹는데, 우리는 보약 한 제 안 지어 먹습니까? 보약, 나는 보약에 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지. 어떤 기억인데요? 내 어릴 적 큰 누나가 아이를 가져서 보약을 먹었었지. 그 보약이 얼마나 먹고 싶던지 누나의 보약을 훔쳐 먹었지. 그런데 그 보약을 먹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야. 갑자기 신음식이 땡기면서 이건저건 먹고 싶은 게 많아졌지. 마마님, 여자와 남자가 먹는 보약이 엄연히 다른데, 그럼 큰일 나지요. 그보다 더 큰 일은 어머니께서 그런 나를 보고 의심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지. 혹시 누나의 보약을 훔쳐먹은 게 아니냐고 결국 들켜서 어머니께 죽도록 혼이 나긴 했지만 나는 보약이 또 먹고 싶었어. 마마님, 그럼 어머님께 보약 한 제 지어달라고 하지 그러셨습니까?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보약을 지어먹기 전은 편견을 버려. 우리 집은 달랐었지. 나는 그렇게 아버지 보약에 손을 대고 말았지. 아버지 보약을 먹고는 점점 힘이 세지는 거야. 날이 갈수록 힘이 좋아지는 날 보고 어머님은 또 의심하기 시작하신 거야. 어머님은 아무 보약이나 먹으면 안 된다고 나를 마구마구 잡는 거야. 나는 어머님께 울면서 보약도 안 지어주시면서 이렇게 때리기만 하시는 것은 나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야. 마마님, 보약은 진맥을 하고 체질에 따라서 달리 먹어야 하는데 그때 이미 2번 죽으셨군요. 그래서 오늘의 이 상태가 안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약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네가 알아보고 오라는 거야. 알았어. 네, 마마님. 오늘 초반 꽁트부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힘드네요. 자, 노들 클리닉 오늘부터 2월 한 달간 한의학 상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곁에 미로 한의원 예. 백광현 원장 선생님 자리하고 계시거든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태까지 역대 노들 클리닉 그 선생님 가운데 가장 그 인물이 출중하십니다. 저렇게 인물이 출중하신 그 한의사분은 제가 처음 봅니다. 우리 원장님. 나중에 의료보험 카드 들고 찾아오시면. 알겠습니다. 의료보험 카드 들고 찾아가도록 이분이 하겠습니다. 예. 날로 아부가 누르셔서 참 큰일이에요. 자, 미로한의원의 우리 백광현 원장 선생님과 지금 함께 할 건데, 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그 가벼운 질문부터 제가 먼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한의원에 개인적으로 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 한의원 하면은 그 일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냥 보약 같은 거 지어 먹으러 가고, 그냥 뭐 몸이 허하면은 네. 가서 진맥 받고 약 먹고 이런 데를 어떤 때 가야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평소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가 보기에 늘 라교 씨를 보면 네. 갈 때가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한번 어떤 질문에 때? 답해 주시죠. 모든 그 병이 언제 있는 것 가? 같아요. 내가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편할 때는 언제든 오면 안 됩니까? 불편할 보통 때. 이제 일반 인들이 생각하실 때는 네. 발 삐거나 허리 아프거나 이럴 때만 오시는 거로 그러니까, 생각하고 예. 계신데 예. 실제로 오시는 분들 중에는 뭔가 이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특별한 검사상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몸이 불편하다. 뭐 그런 경우에 이제 한의학적으로 진단을 해서 어디에 오장육부 중에 어느 기운이 약한지를 따져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제 치료를 해주는 게 좋죠. 예. 그렇다면 뭐 가벼운 감기에 걸렸을 때도 뭐 가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렇죠. 감기 그죠? 같은 경우에는 침으로도 잘 낫습니다. 한의원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소화가 안 돼서 배가 아플 때도 가도 상관이 없고. 사실 제가 한 달 전쯤에 한의원을 갔는데 무슨 일로요? 자꾸만 감기를 너무 자주 해서 몸이 허한가고 갔더니 어. 진맥을 하시고 젊고 건강하십니다. 그러시군요. 할 말이 없더군요. 예. 자, 오늘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그 사상의학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체질을 뭐 4가지로 나눠서 진료하는 막 있었잖아요. 뭐 태음인, 태양인 그런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거는 좀 관심을 가지고 컴퓨터에서도 막 찾아보고 네. 인터넷에 나는 무슨 체질일까 하고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그 특징들을 오늘 탁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두 분은 사상의학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아니면 자기 체질에 대해서는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해본 적 있는가? 라기오 씨는 먼저. 저는 보니까 뭐 태양인 태음인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관심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사이트가 있어 찾아보니까 저는 그 특징들을 보니까 약간은 다 속해 있는 것 같아요. 태음인 체질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소음인 소양인 있는 것 같고 저는 일단 좀 몸에서 열이 많은 것 같고 성격이 좀 급한 편이고 차가운 음식을 좋아하고 네.
저랑 참 많이 여기까지, 다르네요. 여기까지. 네. 저는 사실 사상회계에 대해서 사람을 이렇게 네 가지로 특징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좀 많이 가졌었고, 예. 언제 소양인이라고 했던 거 맨날 헷갈려 이제 들을 때마다 저도. 이쪽 같기도 하고 저쪽 그러게요,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내가 특징을 잘 못 들으니까. 잡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실제로는 체질이라는 게 그 우리가 뭐 방송이나 아니면 얼마 전에 드라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태양인 이재명 예.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책이나 신문 이런 데도 보면 소개하는 글들이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 체질이 무엇일 것이다. 어떤 경우에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나는 무슨 체질인데 이렇게 벌써 얘기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체질이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체질을 사실은 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가려지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되고. 그렇더라 그러더라고요. 그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계속 지켜봐야지만 알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체질은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뭐 6개월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효과도 좋으면서 치료를 했는데 그 넘어가면서 그 체질이 아닌 게 찾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전형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아파서 오신 분들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나 상황들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쉽게 안 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이제 그런 매스컴이나 아니면 잡지나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를 통해 가지고 자기 체질을 추측하지 말고 그러니까 체질을 제대로 알면 정말 건강에 도움이 네. 되거든요. 예. 근데 어설프게 알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지금까지 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낫지. 혹시 뭐 나는 인삼이 좋을 것이다. 아니면 뭐 녹용이 좋을 것이다 해서 그걸 인위적으로 일부러 먹다 보면 그 체질이 아닌 경우에는 그게 이제 누적되면 그렇군요. 없는 병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보고 그러네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정확한 자기 체질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럽니다. 어줍잖게 알아가지고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체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은 네. 내가 무슨 체질일까? 아니면 이제 외모나 성격 이런 거 가지고 또 추측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무슨 체질이면 이제 어떤 음식을 좋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신다고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 체질에 그 이재마 선생님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했던 거는 심성이거든요. 심성.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우리 이제 사단 칠정론 이런 얘기들도 많았지만 사단이라는 건 그 인이예지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우리의 희노애락 이런 그 감정들이 발현이 되는데 그 사단을 인이예지의 이 사단을 잘 이렇게 발휘해가지고 잘 가다듬어서 그 감정을 조절하는 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이 체질은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중요하거든요. 네. 내가 아기를 가지고 있을 때부터 이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많이 어떤 가지고 어떤 심성을 감정을 가지고.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기운이 애한테 이미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인이예지 희노애락 그 감정이 어떻게 자꾸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운이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는 화는 간하고 관계가 많이 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화를 많이 내면 간이 상한다. 예. 그런 식으로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 심성이 장부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보통 요즘 현대 사람들 스트레스가 병을 많이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그 체질의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철학과 어떤 그 가치관 이런 걸 얘기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좋은 심성을 발휘하면서 살면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요즘은 참 마음을 다스리고 싶어지던데. 오늘도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시니까 더더욱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태양인 이재마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보면 그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다든지 이런 그런 역할을 잘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태양인의 심성은 애성이거든요. 애성. 예. 그러니까 희노애락 애욕의 이 정으로 안 가고 일단 타고난 그 본성이 애성이라고요. 근데 우리 슬플 애자를 써서 애성이라고 하는데 그 애성이라는 거는 척은한 마음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저렇게 안 살고 좀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걸 척은하게 척은해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거를 이제
주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그 큰 틀을 이제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게 건강한 태양인의 심성이 발현되었을 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거든요. 그게 태양인. 예, 그런데 야. 만약에 태양인이 건강이 나빠지면 네. 그게 노정으로 바뀌어요. 화를 낸다고. 그래서 태양인들이 화를 잘 내면서 간이 또 나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야, 그 체질 자체를 네.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돼? 인간의 심성으로 이렇게 심성과 받아들이니까 관련돼서. 더욱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옛날에 뭐 태양인 하면은 뭐 상체가 발달하고 하체가 네. 이런 식으로 네네. 많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탁탁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네. 성격 같은 그 경우에는 나는 저 사람은 뭐 내성적이고 어떻고 아니면 뭐 활발하고 어떻고 이렇게 보고서 무슨 체질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실제로는 요즘은 이제 사회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디오 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활발하게 말씀을 잘 하시지만 네. 실제로는 나는 내성적일 수도 있다고요. 그럼요. 근데 예. 남들이 보고서 아주 이렇게 액티브 하니까 소양인일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자라온 집안 환경이나 네. 아니면 내가 직업이나 그 어떤 사회 주위 환경 때문에 다르게 행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내 습성처럼 이제 생각하고서 예. 살아갈 수도 있다고요. 근데 원래 내 성격은 그게 아닌데.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근데도 그걸 이제 자기 본성을 숨기고서 또 생활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병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대로의 성격을 알면은 그렇게 알고 생활하면 훨씬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태양인이 남을 치근하게 여기면서 그 치근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네. 노력하고자 하는 그게 딱 올바른 심성이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자기 체질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태양인뿐만이 아니고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도 어떻게 그렇게 좀 나눠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같이 그 희노애락의 감정이 그 어떻게 발휘냐에 따라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고방식, 그 체질의 본성을 대로 행동을 하고. 네. 그렇군요. 예. 그 사람이 건강이 안 좋거나 또는 그 나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할 때는 그 생각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나쁜 이제 마음을 먹거나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의 건강은 우리의 사고 방식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그거네요. 그렇죠. 네. 마음가짐에서 네. 출발하는 이거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전 됩니다. 정말 야. 우문을 던질 뻔했어요. 그러게요. 선생님 딱 오시면 제가 무슨 체질이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마음을 곱게 쓰란 말이에요. 마음을. 그렇게 물었다가는 아주 네. 무식한 알겠습니다. 질문이 될 그 뻔했네. 오늘은 한 가지만 얻어가고도 굉장히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네. 나의 모든 건강은 나의 정신에서부터 출발을 네. 한다. 예, 이쁜 마음, 건강한 마음을 좀 지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자, 그러면 좀 넘어가서 보약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보약. 하겠습니다. 네. 봄에 그렇게들 보약을 많이 뭐 먹는다면서요? 비가 허하니까 네. 보약 한 제 먹어야 되지 않느냐 봄엔 예. 이런 말씀들 이제 많이 봄도 하시는데 예. 봄에 먹는 거 맞아요? 이것도 우문일까 봐 걱정스러워. 예. 예.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요. 네. 보약은 언제 먹는 게 좋으냐. 네. 근데 저는 항상 대답하는 게 필요할 때 먹고 필요 없으면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그 계절에 나는 음식을 제철에 나는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도 좋은 보약이 되죠. 예. 근데 이제 필요하다는 거는 내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네. 뭐 컨디션이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그런 걸 먹을 힘도 없다든지 뭐 하여튼 그럴 때 쓰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특별히 보약을 먹어야 되는 계절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그 잘 타는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나는 어떤 계절이 특히 지내기가 이제 힘들다. 그러면 그 계절 들기 전에 미리 이제 드셔주시면 좋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인식 중에는 생각 중에는 여름에는 보약을 안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네, 많잖아요. 네. 그래요? 여름에 보약 먹어봤자 땀으로 다 나가니까 여름에는 안 먹을래. 그런데 그렇다면 보신탕이나 상매탕은 왜 여름에 먹나요? 그러게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땀을 흘리기 때문에 몸이 흐해지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보충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여름뿐만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여름 잘 타는 사람이 있고 뭐 겨울 잘 타는 사람도 추위 있고 많이 타는 그렇죠. 사람들. 그리고 그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약을 먹기 전에 충분히 상담을 좀 해봐야지 체질에 맞는 그 그렇죠. 재료들을 사용하시겠네요. 예. 그리고 미리미리 내가 그 계절에 약하다 그러면 미리미리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네요. 보니까 그때 와가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약 먹고 나서 약 효과를 발휘하려면 또 좀 시간이 걸려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우리 애가 겨울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산다. 그러면 이제 겨울 들기 전에 미리 먹여주면 감기를 잘 안 하기도 하고 감기가 들어도 빨리 낫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 알겠습니다. 되는데 감기 몇 번 하고 가가지고 감기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진맥해달라고 하니 참. 자, 오늘 그 노들 클리닉 그 잘 미루한의원의 백강영 원장 선생님과 함께 하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선생님들하고는 스타일 자체가 확 다르십니다. 일단 너무 철학적이시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정리해줘요, 빨리. 삶을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죠? 네. 삶에 대한 인생관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네. 또 의학적인 상식도 좀 넓혀갈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싶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나의 신체적 건강은 나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거 한 가지만 좀 얻어가도 아주 큰 성과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다음 주부터는 좀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을 오늘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자정까지 저희 홈페이지로 한약에 대해서 궁금한 거 그리고 나의 체질 그리고 뭐 나의 그 병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은 좀 남겨주시면은 다음 주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 12시까지 사연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정말로 그 한의원에 가면은 저 몸이 아파서 하는데 그러면 진맥도 이렇게 하고 그러나요? 그렇죠. 진짜 그러는구나. 진짜 한 번도 번도 안 안 가보셨군요. 와보셨구나. 정말 한 번도 어머. 그렇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보이고 아이고. 예, 그런가요? 젊고 튼튼한 젊은이구만요. 한 번도 한의원을 안 가보시고. 그러게요. 예.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문득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 또한 마음을 좀 굳게 써서 건강한 신체를 단련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들 클리닉에 오늘 함께한 미루한의원 백광영 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다음 주에 더 기대가 큽니다. 고맙습니다.